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최우선 변제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최우선 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해당하느냐, 거기까지 지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여야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는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과밀업체권이요, 그 서울특별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만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 4,300만 원 이하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광역 억제권역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7천만 원 이하 중에서 2,300만 원 이하까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보증금 액수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이 부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연도별로 바뀌어왔어. 그러면 2021년도 기준 중간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시,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7천만 원까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관산시에서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7천만 원이었던 사람은 그럼 보호 못 받느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일부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2021년도 5월 11일 이후에 돼 있는 그 임대차,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차는 다 보호가 되는데, 다만 그때 선순위 담보 물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권이 만약에 앞서 있어. 내가 등기부리를 떠보니까 1순위로 어떤 사람이 근저당권 1억 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시기를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시기의 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 어려워. 이거 혼자 생각해내면 뭐 나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뭐 이 유튜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지금 편의를 돕기 위해서인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 힘드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선순위 그 저당권자가 1억 원짜리가 있었어. 만약에 그 사람이 2015년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돼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그 안산시 같은 경우 7천만 원 이하에 되는 보증금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권 1순위잖아. 그러면 근저당권은 4순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다 보장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때 2015년도에 근저당권 설정해줬던 그 근저당권자를 해치게 되잖아.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그 사람의 기득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해. 그때 기준으로 2015년도 1월 1일 날 안산시가 얼마였냐면 6천만 원 이하까지만이었거든. 그럼 6천만 원 이하까지만 최우선 변제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측,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는 세입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익산시, 아까 얘기한 익산시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중에 2천만 원 이하까지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게 한 20명이네? 만약에 원룸으로 막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20명이면 벌써 그게 얼마예요? 2천만 원씩. 4억이잖아요. 4억 빼주면은 그거 먼저 다 빼주면 나머지 채권자들 다 하나도 못 받네. 국세도 못 받고 전세권 설정한 사람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뭐 저당권 설정해서 하나도 못 받네. 그래서 건물가액의 2분의 1까지밖에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액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안 해서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10명 있는데 그걸 다 못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서 안 분비례해 가는 거야. 6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어떤 사람 보증금이 2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3천만 원 사람이 있고 막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부족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눠가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가져가야 될 게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보증금이 1,5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니까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까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
1,5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1,300만 원짜리 이런 소액 보증금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가지고 전체 나눌 수 있는 2억 원이다 만약에, 그럼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야. 대신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못 가져가. 그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받아갔어, 내가. 이제 일부를 6천만 원 중에서 만약에 뭐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권을 받아갔다. 남는 건 뭐냐? 그거는 우선 변제권 순위에 따라서 4순위로 가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그럼 내가 월세가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환산하느냐, 어떻게 보증금이 내가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해주는 보증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기 그 계산식이 있어요. 환산 보증금은 월차임 있잖아요. 월차임에다 곱하기 12를 하고 나누기 2.5%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더해. 그게 환산 보증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2 한 다음에 나누기 2.5%까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거기다 보증금 넣으면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이게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는 환산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야. 이 정도만 돼도 소액 최우선 면제권으로 보장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최우선 면제권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임차인뿐만 아니야. 근저당권 설정하는 사람도 확인해야 돼.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 101호, 201호, 301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등기가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입세대 열람에 보면 한 집밖에 안 살아, 그 집에. 당연히 집이 한 세대니까. 근데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은 한 명인데 호수가 5개, 6개면 5개, 6개 방에 다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근데 등기는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경매는 등기부 때문에 한 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6개의 집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꼭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사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 깡통주택이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세대 주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1호는 따로 경매되고 301호는 따로 경매되거든. 각각 다른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경매가 통째로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방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꼭 얘기해요. 다시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부터 꼭 확인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소유자가 내가 계약 체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절대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수탁자라고 돼 있거든요. 법령상 명의로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돼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탁사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수탁자랑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입세대 열람 반드시 해서 자치센터 가시면 할 수 있어요. 가서 전입세대 열람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내가 집값의 주택의 시가와 선순위 근저당권에 있는 사람들, 전세권자들의 수, 금액 따져보고, 내가 이렇게 보증금 줘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두 다리 뻗고 그 집에서 전세 사는 거예요.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냥 싸다고 들어가면 안 돼. 차라리 그럴 때는 월세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더 당해. 복잡해. 나는 그래서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서 이거 그냥 임대차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확정일자 받고 전입세대 열람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거기다 전월세 신고까지 또 해야 되고, 이제 새로 법 바뀌어서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최우선 면제권까지 알아야 되고, 경매 순위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사는 사람들 또 특히 세입자들 또 하나. 경매가 되면 반드시 본인이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 안 하면 이것도 못 받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임대차 보증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도 우선변제권 그거 있다는 거 배당 요구 안 하면 못 받아. 그것도 반드시 해야 돼. 배당 요구 기일 내에. 그것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임차인한테 요구하냐고. 그냥 등기해주면 안 되나? 민법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임대차 보호법 폐지하고 민법을 개정해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다 명시해버리면 되지 왜 자꾸 특별법으로 이렇게 보호하는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오히려 임차인들을 더 보호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민법에 집어넣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그거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놓든가. 근데 이거 분명히 손봐야 돼요. 이렇게 두면 누가 알겠어.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이 전월세 최우선 변제권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꼭 여러 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